Hello everyone, this is Lerit.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의 하루가 궁금해. 너하궁의 레릿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여태까지 왜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어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10살짜리 이하 아이들은 영어를 빨리 배운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은 소리나 자막, 뭐 소리나 글자 이전에 영상에 몰입을 해서, 영상에 완전 몰입을 해서 빠르게 상황을 통한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기능,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배우들이 감정을 통해서 또 연기를 하면서 영어를 빨리 배운다. 그래서 우리도 감정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상황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우리가 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외국에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상황을 그린다면 실제로 국내에서도 충분히 상황 속에서 언어를 익힌다. 네, 그런 점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영어 학습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면을 단도직입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을 통해서 영어를 배운다. 네, 굉장히 기대되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어떻게 그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자세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황을 어떻게 학습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상황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의 세 가지 요소라는 거는 이 상황을 영어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네. 모든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스토리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사건, 사고가 있겠죠. 네, 그런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네,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정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해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반복. 네, 단순히 한두 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따라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스토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스토리가 담겨 있는 대표적인 장르를 살펴보자면 소설이 있거든요. 소설. 네, 소설이라는 건 특정한 상황을 입혀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의 첫 번째는 바로 인물. 네, 인물이 있죠. 뭐 거기서 등장하는 철수와 영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사건입니다. 네, 이 인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바로 마지막은 배경이에요. 네. 그 소설에서 나오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시간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소적인 배경이라든지 자, 이 소설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스토리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상황을 입히는 과정에서 이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서도 인물과 사건과 배경은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미드로 공부를 한다 칩시다. 많이들 공부하시니까 저도 미드라는 컨텐츠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미드를 보면서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이런 표현은 원어민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의 한계점은요. 그 표현은 여러분들의 표현이 아니에요. 네, 그 배우들이 쓰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워서 익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써먹을 일도 없고 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반복해서 엄청 많이 쓰지 않는 이상에는 그 표현을 내 걸로 만들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그 상황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미드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토리의 중요성을 알고 상황을 대입을 시킬 줄 알면요. 그때 배우들의 대사가 내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배우들의 대사가 내 대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노팅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 칩시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노팅힐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그래서 노팅힐에서 뭐 줄리아 로버츠랑 뭐 휴 그랜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우들의 어떤 캐릭터가 있겠죠. 그들의 뭐 직업이 있고 성격이 있고 뭐 거기서 표출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내가 마치 휴 그랜트가 되듯이 내가 마치 줄리아 로버츠가 되듯이 빙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겪는 이야기들이 있죠. 뭐 러브라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 뭔가 오해를 해서 뭐 싸운다든지 그런 사건 사고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줄리아 로버츠랑 싸우는구나. 내가 줄리아 로버츠랑 키스를 하는구나. 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몰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경까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뭐 영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시장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국의 집 아니면 뭐 서점 그런 풍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느껴보고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죠. 스토리에. 마치 어린 아이들이 영화를 보듯이. 그래서 빠르게 언어를 익혔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막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친다면 우리 드라마 볼 때 배우들의 대사에만 집중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그 뭐 예를 들어서 조인성이 나오면 조인성의 그 잘생긴 어떤 표정, 그 대사를 쳤을 때 어떤 포즈라던가 말투, 뭐 까칠한 말투,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그 조인성이 입고 있는 그 옷, 브랜드, 어떤 스타일 그런 걸 다 보잖아요. 뭐 전지현 씨가 나온 뭐 드레스, 그게 갑자기 막 드라마 끝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품절이 되고, 네,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는 거. 그런 것도 그들이 입는 옷에도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원빈이 뭐 비싼 자동차를 몰고 오는 장면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 그 원빈이 탔던 차 아니면 원빈이 살고 있는 그 대저택 뭐 그 커피숍 그런 것도 우리가 되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인 요소들, 배경적인 요소들, 스토리를 이루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라마를 본 이야기를 친구한테 전달해 줬을 때 되게 생생하게 전달을 합니다. 막 대사도 따라 하면서 뭐 그때 대사를 쳤던 표정도 따라 하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영어로 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자막에 집중하느라고 그 스토리를 이루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들을 놓칩니다. 네. 그때 배우가 어떤 감정을 갖고 말을 했고, 그때 입고 있던 옷이나 아니면 그때 그 배경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꼼꼼히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습을 할 때, 적어도 영어 학습을 할 때는 되게 많이 놓쳐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그러니까 1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나 그 사람들의 감정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익힌 언어는요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들의 대사가 내 대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해석하고 그 표현이 어떤 뜻이다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스토리에 완전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네. 내가 직접 배우가 돼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들 그리고 거기서 펼쳐지는 상황들과 이야기들과 그때 그 배경까지 여러분들이 뇌를 잘 활용하셔서 상상을 하시면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때 배웠던 대사들이요 이전에 공부했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네, 상황을 대입해서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로 연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스토리랑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스토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연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은 쉽게 잊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제 영어를 엔간히 못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주어 동사 구분도 못하고 뭐 외국 이제 나가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지금 해왔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했을 거예요. 네, 주어 동사 구분도 못하고 너무 못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옷가게를 가게 됐어요. 너무 예쁜 옷이 있어서 제가 그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점원한테 이 옷 입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갑자기 막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일단은 저거, that, this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내가 좀 입어보고 싶은데 입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want가 생각나더라고요. 원한다. 그래서 want that. I도 안 붙였어요. want that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what? 이러더니 you want that 이러면서 you wanna buy that? 하면서 계산대로 끌고 가서 막 그 카드 리더기를 건네는 거야. 아니면 캐시로 할 거냐, 카드로 할 거냐.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가 안 나오니까 막 그냥 막 흉내를 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싶다고 제스처로. 좀 창피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때 점원이 so you wanna try this on 이러는 거예요. You wanna try this on 그랬어요. try on. 우리 try는 시도하다라는 거죠. try on 하면 이거 한번 입어볼래요? 네, 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배운 거죠. 뭐 입다라는 게 뭐 put on으로 이제 쓸 수 있지만 try on으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경험이었고 좀 어색했지만 그렇게 창피했던 경험을 내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try on이라는 단어가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여러 한 5-6군데 옷가게를 돌면서 이 표현을 계속 써먹었어요. 일부러. 계속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계속 써먹은 거죠. 그러면은 내가 써먹으니까 또 오래 기억에 남고 그게 몇십 년 전 일이지만 따로 try on이라는 어떤 대사를 공부하거나 암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굳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에피소드 같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을 때 배웠던 언어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학습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했을 때 미드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원서 책을 보면서 아니면 학원에서 나눠주는 지문을 보면서도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서 그 영화에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우가 돼서 내가 직접 겪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내가 내뱉었던 대사는요 이제 내 대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배우들이 대본을 암기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배우들이 그냥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해석하듯이 달달달달달달 깜지 써가면서 외우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거울을 보고 대사를 쳐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웃어도 보고 아니면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노숙자 연기를 한다면 노숙자들이랑 막 생활도 해보잖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온전히 내 삶이 되니까. 아니면 상대 배우랑 같이 감정을 교류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대본이 완벽하게 외워지고 내가 그 사람의 말투처럼 배우 속의 그 드라마의 캐릭터처럼 내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로 접근하면 공부식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 말투가 내가 살아있는 어떤 나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는 나만의 언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문 속에 살아있는 지문 속에만 묻혀져 있는 대사가 되는 거죠. 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지문에 있는 문장이 내게 되려면요. 내가 내 상황에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상황을 직접 겪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그 상상을 표출하는 방법은 연기라는 거죠. 네, 연기를 했을 때 생생해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그리면서 연기를 하면요. 그 문장들은 완벽하게 여러분들 문장으로 흡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토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반복입니다.
자, 반복이라는 주는 단어가 조금 뭐랄까 좀 지루하거나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영어를 잘하려면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말하면 된다. 이거를 다 알고는 있어요. 그쵸? 단순한 진리죠. 근데 정말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네. 반복을 하지 않으면 그 문장이 내게 될 수가 없죠. 배우들이 작품에 들어가서 대사를 칠 때 한 번 읽고 가나요? 절대 아니죠. 수백 번 반복하고 읽어보고 연기해보고 합을 맞춰 간 다음에 작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회장이 아니어도 회장의 대사는 회장의 느낌으로 회장이 된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어도요. 여러분들이 많이 내뱉고 많이 리허설 해보고 많이 연기를 해봐야 그 대사가 내게 되고 나중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도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굉장히 영어를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 간절해서 정말 수많은 강사와 수많은 학원과 수많은 학습법을 익혀왔는데 거기서 느꼈던 건요. 정말 영어 고수들의 공통점은 기적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한 겁니다. 매일매일 계속 듣고 따라 말하고 듣고 따라 말하고. 그리고 뭐 이런 조사도 있었어요. 뭐 아이비리그에 진출한 영어 천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어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가? 근데 60% 정도에 되는 학생들이 효과가 매우 좋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30%는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비하면 시도한 적이 없다가 30%인데 60%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던 거겠죠. 뭐 그런 사례들은 수십 건, 수백 건의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기나 반복이라는 거는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기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상황을 그리면서 연기를 하는데 그때 대사를 치는데 좀 많이 말해봐야겠다. 이렇게도 연기해보고 저렇게도 연기해보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예능에서 개그맨들이 뭐 성대모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뭐 배우들이 성대모사 많이 하잖아요. 그 성대 묘사를 하는 사람과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 영화를 본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그 대사를 온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더 오래 기억할까요? 성대모사를 한 사람이겠죠. 그 배우들의 어떤 특징과 목소리와 그때 상황적인 요인을 다 고려해서 성대모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연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상황에 몰입을 제대로 못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발연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발연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연기로 내가 말하듯이 내가 그 상황에 있듯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려면 마치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대사가 아니라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그들의 대사가 아니라 내 대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토리 또 뭐였죠? 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 이 세 가지를 계속 많이 어떤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고 계속 트라이를 해보면요. 정말로 여태까지랑은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속도로 여러분들의 영어가 성장할 겁니다. 네, 제가 직접 겪었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왔고 제 수강생들을 보면서 2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소리만 따라하는 사람 요즘에 뭐 소리 영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의 소리를 똑같이 따라해서 어떤 그들의 소리를 이제 똑같이 흡수해서 따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도 그렇게 원어민들의 소리, 미드에서 나오는 배우들의 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저도 많이 했고요. 근데요, 소리만 따라하면요, 그거는 그들의 대사를 흉내내는 거에 불과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상황을 그리고 감정을 넣고 연기를 하면요, 내가 그 표현을 쓰는 상황 속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내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절대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다수는요, 그냥 표현을 알고 이해하고 소리만 몇 번 따라하는 거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은 나와는 동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마치 배우들이 리허설을 하듯이 한다면 그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이 되게 잘하는 것 중 하나가요. 반복이에요. 그들은 질려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영어를 수백 번, 수천 번 봐도 안 질리고 거기에 나온 대사를 계속 따라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암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암기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웠던 어떤 온라인 강의를 듣건 여러분들이 뭐 미드로 공부를 하건 거기서 나오는 상황적인 부분, 어떤 배우들의 특성, 그때 나오는 이야기 그런 거에 완전 몰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대사를 치는 연기를 하면 그때 배웠던 문장들은 여러분의 문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 자연스럽게 실제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장은 여러분의 문장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상황으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토리, 연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반복하는 거. 네,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달라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유념하시면서 공부하시면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 20분 정도 지금 되는데 20분 정도 동안 영상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10년 전과 똑같이 또 10년을 보내고 싶진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을 그리는 거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렇다고 뭐 부담을 가지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아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상황을 그리면서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여러분들 네, 열심히 또 재밌게 연기로 영어를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Bye for now.